첫 번째 강연을 준비를 해주신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이원석 교수님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강연의 주제는 행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밀 행정입니다. 자, 교수님, 저희 강연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이니까 저라도 박수를.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원숙 교수입니다. 제 작년부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석사과정을 키우는 연세대학교 디지털 애널리틱스학과 주임 교수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행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행정 전환. 우리가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회 전환이 되게 빨리 일어날 것 같은데, 행정 부분도 이런 식의 전환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담아봤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빅데이터 전문위원장을 한 5년 했었고요. 요새는 좀 학교에 많이 일을 하느라고 많이 빠져 있고요.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디지털 전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플렉스하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면 디지털 전환 지수가 되게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모르시면 다 노땅이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의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전화위 정도 되면 이제 라떼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된 사람인데, 과연 그래서 지금 디지털 전환 지수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봤고요. 우리나라의 행정의 디지털 전환 지수는 과연 뭘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보화 사회, 산업화 사회 때 물리 공간, 온라인 공간을 다 각각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다 됐는데, 지금 디지털 전환이란 사실은 이 두 공간이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로 최적화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적을 좀 바라보시면, 산업화 시대 때 우리가 그 멋있는, 지금도 그 공간들이죠. 우리가 공공 사무실들, 구청 이런 데들, 그다음 민원24 지금 몇 번에 거쳐서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이것들을 어떻게 합칠 거냐인데, 그 과거에 우리가 했던 산업화 정보화 시대 때 했던 행정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중행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에게 동일한 행정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전기료나 이런 걸 보면 납기내 기한이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어떤 사정이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려왔어요. 사실은 행정이 돌아왔는데, 앞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이렇게 갈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소비와 투자 지표가 지난달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소비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자마자 소비 지표가 곤두박질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은 지표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네. 소비와 투자 지표.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코로나 지표 지난달 게 반영이 안 됐다. 예,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통계 기반으로 한 달이나 걸리는, 한 달 이상 딜레이 되는 행정 관련 데이터들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초고속 통신망에서 많은 양의 공공 데이터가 모이는 이 현실 속에서는 뒷북 행정이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빅데이터가 최적화돼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나오면서 개개인의 로그 데이터가 다 우리가 취합할 수 있게 됐고, 개개인이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미래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행정은 빅데이터와 AI로 새로운 잣대, 통계만을 쓰지 않고 새로운 잣대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이는 그 통합적 환경에서, 우리가 저가 볼 때는 그게 최적화고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최적화돼서 실시간적으로 돌아가는, 대중과 개인이 다 만족스럽게, 그래서 신뢰와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 미래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은 단어가
정밀 행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밀 의료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잣대를 제공해 주는 거다. 예를 들면 납기 기한이 내가 매달 한 열흘씩 미리 냈어요. 정기료를. 그럼 이자 수익만 해도 정부가 열흘씩 뭐 지난 10년 동안 걷었다 그러면 어느 달 한 달 정도 열흘이나 20일 늦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자를 걷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기한을 줄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송파 세모녀죠. 어느 날 갑자기 복지가 필요한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못 지원해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행정 디지털 전환이고 실시간 정밀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는 게 지금 구글 독감, 요새 뭐 코로나 있지만 우리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미국의 독감 전이 수준을 보건당국이 14일 걸리던 거를 실시간에 맞췄다. 이게 지금 빅데이터 처음 나올 때 2011년도에 예제였습니다. 근데 벌써 한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행정 쪽에 이런 실시간 행정이 우리나라에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디지털 전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들어서 이런 요구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K 방역 되면서 그 우리가 로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이동 지역을 찾아내서 빨리 찾아내느냐. 이게 지금 실시간 행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앱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지만 이런 앱에서 걷어진 데이터가 취합이 돼서 실시간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여름에 그 아파트값 상승도요. 그 지속적으로 현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지만 취합이 안 돼서 실시간적으로 취합이 안 돼서 대응이 늦은 그런 것들이 지금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행정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올 3월에 마스크 품절이 돼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마스크가 어느 약국에 많이 남았냐 이게 지금 실시간성이 되게 요구됐던 그 당시에 얘기였는데요. 그때 뉴스를 한번 다시 한번 데이터를 들어보시죠. 실시간에 다른 서버에 카피를 계속 해주고 서버는 민간의 앱에 연결시켜 주면 누구나 와서 개발할 수 네, 요게 이제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건데 전화 인터뷰다 보니까 많이 끊어졌는데요. 그 당시도 제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약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동 정도까지 해서 거기서 지금 지급된 거와 팔린 것들을 적어도 뭐 반나절 정도로 취합이 돼서 공공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한테 주면 좀 더 정확한 수치, 그 마스크가 남아있던 수치들을 좀 우리가 그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그때 인터뷰를 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 정밀 행정 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공공데이터 포털이 2013년에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그때 양쪽으로는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양쪽으로 많이 늘어났고 로고성 데이터도 있지만 여기 이거의 지금 한계가 대부분이 통계 데이터다. 로고 데이터, 발자취 데이터가 없고 특히 서로 간의 결합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링크 키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하다 보니까 로그 데이터와 링크 데이터를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정적 과거 데이터가 올라와 있으니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거를 바라보면요. 산업화 시대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정보화 사회 때는 초고속망을 뚫어서 그러면 이제 최적화 사회 때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데이터 고속도로를 지금 만드셔야 되는데 데이터 고속도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래서 빠르게 실시간적으로 모두한테 데이터 전달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데이터 고속도로를 한번 구체화해서 제가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데이터 마스큐라고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이걸 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자기 원본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고 민감 데이터를 익명 처리해서 익명화하고 특히 개인 식별자를 익명 식별자로 바꾸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이제 안전한 빅데이터 유통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빅데이터에서 스케일 아웃이라는 건데요. 여러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익명 처리해서 동일한 사람으로 익명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세밀한 단계에서 사회 변화를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이 돼야 데이터 고속도로가 되고 데이터 고속도로가 돼야 정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마이크로 집계 모델이라는 거는 10명의 레코드를 하나로 집계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세 사람이 한 명으로, 그러니까 가상의 한 명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안전공간에서 만들어지면 인터넷 공간으로 나가면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도 개인 제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마이크로 집계라는 거는 원본 테이블이 있으면 10개를 하나씩, 그러면 이게 집계 성공한 거고, 개인정보가 나타날까봐 동일한 유사한 애들을 집계 그룹이 안 되면 제식별이 위험한 애들을 떨궈지게 됩니다. 잔존율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요 집계 성공한 애들만 가지면 통계가 틀려요. 근데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그러면 통계 보정을 하게 되면 거의 원본과 비슷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 이거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할 텐데 3대 1로 요 세 개 레코드가 하나, 세 개 레코드가 하나, 그래서 최대 최소 평균 요 각각의 마이크로 집계의 최대 최소 평균만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네 개는 실패한 레코드다 그러면 성공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 결과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패한 거를 같이 넣게 되면 보정호가 되면 원본의 통계값과 거의 근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도 이걸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쓸 수 있다. 단위 테이블을. 근데 두 번째는 이것들을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 가시면 개인정보를 개인 식별자를 익명 식별자로 내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자가 여러 개의 식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개인 식별자에 노이즈를 넣어서 익명 식별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익명 식별자 가지고 안전공간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인터넷 공간에서 결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게 되면 개인 식별자가 안 나가고도 결합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원본 테이블을 2대1로 마이크로 집계하고 성공한 거와 실패한 거, 또 다른 테이블 B를 2대1로 집계하고 실패한 거, 각각을 A, B 공간에서 만들어내고요. 그럼 성공한 것끼리 익명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결합에 성공한 애들, 동일한 사람들 거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여기서 이제 통계를 뽑아내면 사실은 요 결합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집계 결합한 통계의 결과값하고 이게 지금 그 결과값인데요. 원본 데이터를 실제로 결합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실시간적으로 즉시에 제공되는 마이크로 집계 데이터가 약간 정확도가 훼손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뒷북 행정이라는 말은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데이터 고속도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은 공공 데이터 포탈에 이런 데이터 고속도로 기능이 넣어서 익명화 시켜서 통계 활용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익명 결합을 통해서 현재 실시간 데이터를 즉시에 제공하는. 근데 이게 혼자 안 돼요. 너무 세밀한 거라. 그래서 미국의 코드 포 아메리카처럼 민간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포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포탈과 민간이 협업하는 협업 모델로 정밀 행정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 코리아나 데이터 고속도로를 같이 좀 민간 협업 모델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